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 1이고요. 페이지는 166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열에서도 마지막인 수학적 귀납법 단원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증명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증명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한국말로 쭉 나와 있죠. 개념 박스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개념 박스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냥 수열의 관계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 용어 자체가 크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귀납적 정의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관계식이 있으면 우린 여기서 일반항을 찾으러 간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수열에서는 계속 일반항을 강조했었잖아요. 일반항만 찾으면 됩니다 라는 걸 강조했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일반항을 찾나 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외워야 되는 귀납적 정의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좀 여기 이제 반복 수학에 있는 거 외에도 여러분들께 외우라고 하는 편인데, 우리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과정이니까, 처음 수업을 하는 거니까 암기라는 측면보다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반복 수학에 있는 내용부터,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적인 것들을 좀 문제풀이 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귀납적 정의들까지는 다 봐주셔야 돼요. 당연히요. 그래서 반복 수학에 그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오늘 이 강의에서 확인을 할게요. 166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1-1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서 사항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건 A1이 5고요. 그리고 AN 플러스 1이 시작부터 화면이 뜨네요. AN 플러스 1이 3AN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 이 관계식에다가 n에다 1을 대입하면 왼쪽은 A2, 오른쪽은 3A1 빼기 1인데 A1이 5잖아요. 그래서 14입니다 라고 계산이 될 거고, n이 2가 들어가면 A3은 이제 3A2 빼기 1이라 41입니다 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A2가 지금 1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A2 자리에 14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n이 3이 되면 이번엔 A4는 3A3 빼기 1인데 A3이 41이니까요. 그래서 122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A4를 구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대입하면 될까요? 네,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페이지들을 하고 나면 지금 166페이지에서도 좀 더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를 대입해서 특정한 항을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6페이지는 사실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결국 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 내용을 보고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문제가 조금 더 넓게 보이실 거예요. 167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166페이지 내용은 사실 지금 이 문제풀이가 전부예요, 여러분. 전부인데 뒤에 내용들을 보고 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뒤에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이제 일반항은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 더하기 n-1D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이걸 다른 형태로 식이 주어졌을 때 그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등차 수열할 때도 한번 언급은 드렸어요. 언급은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하고 A1, A2, A3, A4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이런 수열의 항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럼 당연히 언젠가 가다 보면 AN-1, AN까지도 항이 가겠죠.
근데 제가 등차 수열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열은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라 그랬어요. 자, 빼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일정한 상수가 나올 거고 우린 그거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A2라는 거는 A1 더하기 D고요. A3이라는 거는 A2 더하기 D고요. A4라는 거는 A3 더하기 D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N이라는 거는 AN-1 더하기 D겠네요. 될까요? 자, 이거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입니다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걸 거꾸로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게 수열의 균합적 정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어진 관계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는 거. 근데 일반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라면 그냥 그 수열의 특징을 갖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형태를 만났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의 균합적 정의인가 보다 라는 거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AN 플러스 1, 이거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2입니다 라는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균합적 정의예요. 균합적 정의인데 이제 이거는 왜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등차 중항이 있었죠. 등비 수열에서는 등비 중항이 있었고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이 있었어요. 그 등차 중항을 표현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A1, A2, A3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면은 2A2가 A1 더하기 A3입니다 라는 게 등차 중항을 표현하는 공식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순서대로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AN 플러스 1의 2배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2입니다 라고 마치 왼쪽 식에 대입한 것처럼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면 결국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단원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만족하는 결과물들을 먼저 식으로 주어지고 그럼 이 식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럼 판단해서 여러분은 등차 수열 일반항처럼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등비 수열이라면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나 등비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될까요? 자, 그래서 유형 2번에서 등차 수열의 균합적 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2번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자, 2번을 보시면 2-1번에요. A1은 3이다. 근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다. 그럼 다시 이제 살짝 위를 보면요, 여러분. 요 형태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죠. 뭐가요? 공차가요. 공차는 얼마다? 4다. 공차는 4다라는 게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끝났죠. 일반항은 등차 수열일 거니까 3 더하기 n-1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4n-1입니다 라는 일반항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요. 표현만 달라지는 거예요. A1이 마이너스 2입니다.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5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자, 마이너스 때문에 괜히 헷갈려 하지 마시고 다시 위로 살짝 보면서 이 형태의 식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차가 마이너스 5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일반항은 마이너스 2 더하기 n-1의 마이너스 5. 이걸 정리해 주신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4번은 뭐냐면은 등차 중항에 대한 균합적 정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식은 그냥 요 식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3번, 4번 보시면 식은 그대로 나와요. 그럼 3번에서
주어진 A1은 마이너스 3, A2는 2.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등차 중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결론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 식에서 초항은 나와 있잖아요. 공차가 없으니까 뒤에서 앞에 걸 빼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차는 5라고 확인이 되겠네요. 그럼 AN은 마이너스 3 더하기 n-1 5입니다 라고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간단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나서 16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166페이지 2번 보세요, 여러분. 1-2번이요.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인 거 이해되실까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3번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공차가 7인 등차 수열, 3번 같은 경우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넘어가셔서 6번 문제 보시면 등차 중앙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실 일일이 계산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모르고 166페이지를 보면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귀납적 정의는 일일이 계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들은 조금 더 넓게 보고 그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수열도 사실 많이 나와요. 기납적 정의도. 실제 고3들 모의고사나 모의평가에서는, 그러니까 학력평가나 모의평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형태의 기납적 정의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일일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주기를 찾아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모의고사 준비할 때 이제 그런 문제 풀면서 충분히 익숙해져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유형별 문제집만 가도 그런 문제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별 문제집에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오히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귀납적 정의에 관한 틀이 박혀있는 식들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게 익숙해져야 오히려 그 틀을 벗어나는 문제들을 봤을 때, 아, 이건 내가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것 보다 라고 판단이 서요. 그래서 외울 거는,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사실 외울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해보셔서 알겠지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여러분이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은 숫자를 대입해서 푸나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숫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167페이지요. 이번에는 등비수열 볼 거예요. 등비수열도 똑같이 설명했잖아요. A1, A2, A3, A4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AN까지 이제 쭉 있는데 항상 뒤에서 앞에 걸 나누라고 했죠. 뒤에서 앞에 걸 나누는 거죠, 여러분. 나눴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그걸 우리는 공비라고 하고 이거를 등비수열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눈다 그랬으니까 A1분의 A2가 되는 거죠. 그게 공비 R입니다. A2분의 A3, 그게 공비 R입니다. 쭉 가서, 자, 마찬가지로 AN-1분의 AN, 이 공비 R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가자고요? AN분의 AN 플러스 1로 가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 A2는 R 곱하기 A1이고요. A3은 R 곱하기 A2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그게 이제 2번 박스의 1번인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에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이 있었으니까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중항이 있겠죠. 그래서 A1, A2, A3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고 하면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3입니다 라는 게 등비중항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다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도 우리는, 아, 이게 등비중항이고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구나,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식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시면 이제 3-1번이에요 여러분. A1은 4고 AN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비가 2분의 1인가 보다 라고 하고 AN은 초항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입니다 라고 놔두면 되겠죠. 필요한 거는 이제 밑이 다 2니까 2로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답은 대부분 다 정리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는 거를 답으로 쓰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은 똑같은 거고 3번을 보시면 등비 중 항이 나오죠. A1은 3이고 A2는 9다. 근데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라는 게 결국 등비 중 항에 관한 내용이니까 마찬가지로 공비가 필요하죠. 뒤에서 앞에 걸 나눠주면 3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일반항은 초항은 3이고 공비가 3인 그런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3의 n제곱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16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5번 문제도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입니다. 이제 7번 문제는 A1이 2, A2가 4니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문제는 아까 제가 건너뛰었는데 결국 이건 등차 중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8번 문제는요. 등차 중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6번이랑 8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2를 곱했냐 나눴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166페이지는 사실상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제가 되게 강조하는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항도 외워야 됩니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쨌든 교과서적인 내용 다 하고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68페이지로 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168페이지부터가 사실 귀납적 정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교과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68페이지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168, 169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데 그 개념 박스에 있는 그 공식을 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외워져요 여러분. 이거는 외워지는 거라서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개념 박스 오른쪽 있죠. 거기가 더 중요해요. 거기가 더 중요한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푸는 방식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해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용어는 아셔야 되니까 용어를 아셔야 된다기보다는 제목은 필요하니까 그냥 축차 대입법이라고 부르나 보다 라고만 해주시고 이 단어를 굳이 외우려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사실 여러분 이거는 예전 교육과정에서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금 교육과정에서 빼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빠진 이름이니까 축차 대입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166페이지에서 1번 문제 풀 때 숫자 1, 2, 3, 4, 5 대입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n에다가 1을 대입한다라고 하면 A2는 A1 더하기 F1이고요. 얘에다 2를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F2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n이 3이면 A4는 A3 더하기 F3이에요. 자, 쭉 가서 여기서 포인트는 n에다가 n-1까지만 대입하는 거예요. n에다가 n-1을 대입하게 되면 왼쪽은 an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an-1 더하기 fn-1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겠지만 여기가 중간에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모두 다 더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식을 모두 다 더할 거예요. 더하기라서. 자, 그럼 더하는 과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다 사라지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럼 왼쪽에 남는 건 AN만 남아요. 근데 오른쪽은 A1부터 시작해서 F1 쭉 가서 FN-1까지 남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시그마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시그마를 사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요? n-1까지 fk로 쓰겠습니다 라고 식을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 필요한 거죠. 이 내용을 유도할 줄도 아셔야 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다 나와 있는 식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입니다 라는 식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차 대입법이란 건 뭐냐면 n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요? n-1까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n에다 1을 넣으면 a2는 a1 곱하기 f1이고요. n에다 2를 넣으면 a2 곱하기 f2가 돼요. 3을 넣으면 a4는 a3 곱하기 f3이 되고요. 이제 n-1을 넣으면 an-1은 an-1이 아니죠. an은 n-1 곱하기 fn-1이 됩니다. 자, 그 식에다가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다 곱할 거예요. 곱하기 관계가 되면 이렇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 생기고요. 자, 왼쪽에는 an만 남죠. 근데 오른쪽에는 a1이 남고 그 다음에 이 f들은 다 곱하기로 연결이 돼야 되죠. 이런 방식이,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들을 내는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이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게 훨씬 편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밑에 유형 4번 이제 더하기 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지는 정보들은 4-1번 보시면 a1은 1입니다.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f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요. 그래서 처음에 어색하실 때는 한번 써보시면 돼요. n이 1이다. 그럼 a2는 a1 더하기 1이다. n이 1이니까요. n이 2면 a3은 a2 더하기 2다. n이 3이면 a4는 a3 더하기 3이다. 쭉 가서 어디까지요? n-1까지 대입하면 왼쪽은 an은 an-1 더하기 n-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연산자가 더하기니까 이것도 다 더할 거라고요. 그럼 없어지는 것들 날리고 나면 왼쪽에 남는 건 an만 남고 오른쪽에는 a1부터 1 더하기 쭉 가서 n-1까지 더하세요 라는 게 남는 거죠. 될까요? 자, 근데 a1이 1이래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로 이용한다고 치면 k는 1부터 n-1까지 k.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1 더하기 2분의 n-1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개하셔서요. 자, 근데 간혹가다 또 여기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n일 때 n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n-1이니까 n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n자리에, 요 n자리에, 각각의 n자리에 n-1이 들어가는 거예요. n-1 더하기 1 돼서 그럼 이게 결국 사라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대입해서 문제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그마 공식은요. 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자꾸 손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이제 계산 과정에서 결국 필요한 공식들에 좀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2의 n제곱이 나와버리면 은근히 또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항 AN은요 초항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제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근데 시그마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할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이건 지수식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지수식이에요. 지수식이면 결국 시그마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문제를 풉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 더하기, 자, 초항도 2고 공비도 2예요. 그래서 2 빼기 1, 초항 2입니다. 그럼 2에 무슨 제곱 빼기 1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항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면 항의 개수는 n-1개입니다, 여러분. 저기 항상 항의 개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정리해 볼까요? 2 더하기 2에 2 곱하기 n-1 빼기 1이니까 2 더하기 2의 n제곱 빼기 2가 돼서 그냥 2의 n제곱이라고 끝나버리네요. 일반항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는 공식을 암기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형태 볼게요. an 플러스 1이 이제 an 곱하기 fn이요. 근데 5-1번은 이거 뭐죠, 이거? 계속 튀네요. 5-1번은 a1이 2고요. an 플러스 1이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n입니다 라는 거예요. fn이 n분의 n 플러스 1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n에다 1을 넣으면요, a2는 1분의 2 곱하기 a1. 자, n에다 2를 넣으면 a3은 2분의 3 곱하기 a2. 3을 넣으면 a4는 3분의 4 곱하기 a3. 자, n-1까지 넣으면 an은 n-1분의 n 곱하기 a n-1이 나올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다 곱해야 돼요. 제가 이게 곱하기니까 곱하기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없앨 거부터 다 없애세요. 그럼 이제 왼쪽에는 an이 남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a1이 남을 거고, 이제 이 부분들 다 계산하시면 돼요.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점점점, n-1분의 n. 근데 이제 이거 규칙처럼 없어지는 거 점점점 무시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위아래 없어지고, 점점점 건너뛰고 위아래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남는 건 결국 a1 곱하기 n이 남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a1이 2니까 2 곱하기 n 해서 2n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이제 보시고 좀 복잡할 만한 거가 없네요. 2번은 똑같은 문제고요. 이제 3번에 또 오랜만에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 형태가 지수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a1은 1, an 플러스 1은 3의 n제곱 곱하기 an.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공식처럼 이해하게 되면 a1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점점점 3의 n-1제곱까지 가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수로 정리되는 걸 좀 학생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색해해요. 그냥 지수 법칙 쓰는 거예요, 여러분. a1은 1이니까 이제 무시할게요. 지수 법칙 쓰면은 결국은 지수끼리 다 더할 거잖아요. 결국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부터 n-1까지의 합이라는 거를 이미 아까 앞 페이지에서 계산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k-1까지, n-1까지 k이다. 그래서 2분의 n-1입니다 라고 계산했죠. 이 지수에 있는 형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수에 있는 형태가 결국 이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an이란 건 다시 쓰면 3의 2분의 n-1의 형태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상 저렇게 지수에 있으면 많이 좀 어색해 해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관계식을 거쳐서 지수를 저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수만 따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 6번, 7번은 흔히 말하는 이제 활용인데, 사실 여기서는 그냥 기본 개념만 잡으시고요. 이거는 유형별 문제에서 좀 더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 문제 가서 여기서 나오는 그 수학의 귀납적 정의 나오는 식들을 제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암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반복 수학에 맞춰서 그 귀납적 정의 식을 구하는 연습만 먼저 해볼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1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근데 물의 절반을 사용하고 4리터의 물을 넣는다. 이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1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그러면 10리터의 물에서 절반을 사용한대요. 절반을 사용할 거고 다시 4리터를 넣을 거래요. 그냥 이런 식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A1이라는 건요, 여러분, 처음에 10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사용했다. 절반을 사용했다는 건 절반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2분의 1 남았고 4를 다시 추가했다. 그러니까 9리터가 되었겠죠. 그게 A1이에요, 여러분. 이게 A1이고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생각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이미 n번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값이 뭔진 모르지만 이거를 n번 반복했으면 한 번 반복한 걸 A1이라고 했으니까 n번 반복하면 그 결과물을 AN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n 플러스 1번 반복한 거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A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식의 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AN까지 했어요. 다시 그 AN에서 절반을 쓰고, 다시 말하면 절반을 남기고 거기다 다시 4리터를 더해준 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n 플러스 1번째 반복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시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걸 숫자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A1이 9라는 건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A2라는 거는 9에다가 다시 2분의 1 내보내고, 그러니까 절반이 남고 다시 4를 더하는 건데, 이 9라는 거 대신에 제가 A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써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라고 써도 무방한 거죠. 이 과정을 계속 거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n번 반복한 거의 결과물을 AN이라고 하고, n 플러스 1번 반복한 결과물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그 둘의 관계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n번째 반복한 결과물에서 동일한 과정을 하는 거예요. 2분의 1만큼 날리고, 다시 말하면 2분의 1만 남기고 거기다 4를 더해주세요 라는 관계식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찾을 거고요. 근데 이 관계식은 이것도 일종의 그 그러니까 수학의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언급드리면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라는 형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형별 문제 풀이할 때, 러닝할 때도 그러니까 일반항의 공식을 아예 암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요한가 보다라고만 이해해 주세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문제 7번을 볼 거예요, 여러분. 어느 용기 안에 세균이 100마리 들어있다.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0마리는 죽고 각각 2마리로 분열한다. 100마리가 들어있는데요. 10마리가 죽는데요. 그리고 다시 남아있는 것들은 2마리씩 분열한대요. 그러니까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반복한 게 A1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반복한 게 A1이에요. 자, 그럼 동일하게 여러분, n번 반복했다 그러고 하면 그건 이제 AN이 될 거고요. n 플러스 1번 반복했다라고 하면 A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의 관계식을 봐달라는 거죠. AN이라는 게 남아있을 때 그 중에서 10마리는 죽는다. 근데 남아있는, 이거 오늘 기계 정말 많이 튀네요. 10마리는 죽는다.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애들은 다시 2마리씩 분열을 한다. 다시 말하면 2배가 된다. 그 결과물을 우리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다시 이해를 해보면요. A1이라는 결과물은 이제 180이 나오겠네요. 그럼 A2라는 거는 180에서 10마리가 죽고 다시 2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80 대신에 제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A1 빼기 10 곱하기 2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A1이 180이니까. 그럼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 빼기 10 곱하기 2입니다 라고 숫자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제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입니다 라는 귀납적 정의와 관련된 식과 동일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나 보다, 일반항에 관련된 식을 찾을 수 있나 보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6번 7번 169페이지 6번 7번보다는 이제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식이 있죠. 그 두 가지 식과 167페이지에 있는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관련된 식, 167, 168페이지가 결국은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그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9페이지에서 아까 봤던 6번, 7번 문제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학의 귀납적 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적 귀납법 해서 수1을 마무리를 할게요.